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행복 건강플러스의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문선입니다. 어제 이 브라질 월드컵 개막식이 있었죠. 개막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경기가 뭐 새벽 4시, 5시, 뭐 7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그 전날부터 이제 안 주무시고 음. 잠을 안 자고 응원하시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경기 시간이 너무 좀 우리에게 불편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 네. 많은 분들이 밤새고 응원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밤을 새고 응원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불면증이라든지 만성 피로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하룻밤 정도 밤새도 괜찮겠지라는 생각 절대 방심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네. 응원은 피곤한 상태보다는 개운한 상태에서 하는 게, 그러니까 경기 전날 조금 더 일찍 주무시고 몸을 편안하게 만드신 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응원하시는 게 더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태진 씨 지금 안 자신 것 같은데요? 저요? 네. 예. 저 들켰어요. 예. 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여러분들은 자. 저처럼 밤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저희는 허리 건강 챙길 수 있는 방법 준비해봤습니다. 자, 중장년층,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걸린다는 척추관 협착증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달려라 병원의 정호석 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최고행복 건강플러스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받고 있죠. 맞습니다. 생방송 중에 정호석 원장님과 직접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2-6938-1666번으로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리가 아픈데도 마땅한 치료법을 몰라서 그대로 방치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네. 반드시 전화를 주시면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938-1666번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께는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면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원장님,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이 허리 질환 중에서 오늘 척추관 협착증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척추관 협착증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요? 네, 뭐 말 그대로 척추관이 이제 협착이 됐다는 뜻인데, 우리가 협착이라는 말은 좀 좁아졌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척추관이 좁아졌다 이런 뜻인데, 척추관이 뭐냐? 우리 그 척추에 보면은 척추 내부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신경 통로. 그래서 이제 그 신경 통로가 퇴행 변화로 인해서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병입니다. 네. 사진이 나왔네요. 네. 사진을 네네. 보면서 뭐 잠깐 설명드리죠. 이제 좌측에 보면 저기 MRI 검사인데요.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신경이 내려오다가 저기 빨간 화살표 있는 곳에 보면 이제 좁아진 곳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저기서 이제 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오른쪽 영상도 역시 이제 동그란 이제 빨간 동그라미 내부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저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실제 이제 정상보다 많이 좁아진 상태고요. 네. 요거는 이제 비교를 해놨네요. 네네. 정상 척추관은 이제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안에 이제 거꾸로 된 삼각형 이렇게 있는 모양이 저 정도 돼야 됩니다. 원래 정상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협착된 척추관은 저게 이제 좁아지면서 이제 면적이 좁아지고 이제 신경이 눌리게 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네. 근데 보면요, 이 허리 아프신 분들이 내가 척추관 협착증 네. 때문인지 아니면 뭐 디스크인지 원인이 뭔지 이걸 딱 알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네네. 척추관 협착증 증상은 어떤가요? 네, 일반적으로 뭐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에 많이 생기는데요. 허리에 보통 생기면 요통은 보통 뭐 많이 생기죠. 근데 요통과 더불어서 이제 특징적으로는 이제 엉치 통증, 엉덩이 쪽에 통증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이 생기거나 저림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걸을 때 증상이 엄청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걷다가 너무 힘들어서 앉아서 쉬게 되고, 요거를 저희가 이제 용어로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용어를 쓰는데 네. 이게 이제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몇 미터 못 걸어요. 그래서 아이고. 걷다가 다리에 힘도 빠지고 통증도 심하고 해서 쉬기도 하고 또 감각 저하 같은 신경 문제도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질 경우 보행 장애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굉장히 좀 무서운 질환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증상이 심각해지기 전에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어떠한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치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뭐 동네 의원에서 협착증이 있더라도 네. 뭐 약물 치료를 하거나 또 뭐 물리 치료 같이 기본적인 치료를 하게 되죠.
또 그다음 단계로 또 할 수 있는 치료는 또 협착 때문에 신경이 눌리게 됐을 때 그 협착된 부위에 주사를 놓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허리 주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보통 신경 주사 요법이라고 표현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요. 네. 또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시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신경 성형술이나 풍선 확장술 같이 뭐 째지 않고 이렇게 부분 마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시술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비수술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치료가 되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되죠. 네. 네. 자, 저희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오늘 1부에서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잘 온다는 네.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평소 허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또 허리가 아픈데 다리까지 아픕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에게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호석 원장님께서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서울 지역번호 02-6938-1666번입니다.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1부 이 척추관 협착증에 좋은 치료법 이제 알아볼 텐데요. 네. 자, 앞서서 이제 뭐 단계별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 원장님 어떤 치료법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미세 현미경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네네. 어떤 수술인지 좀 자세히 한번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네. 네, 사진에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수술하는 장면을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네. 미세 현미경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과학 시간에 네. 우리 현미경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사물도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그쵸. 보는 익숙하죠.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수술용으로 개발이 됐고, 저기 사진에 보시면 제가 왼쪽에 저렇게 뭐 눈을 어디 이렇게 대고 손으로 이렇게 작업하는 게 보이실 텐데요. 네, 네. 저 이제 눈을 이렇게 대는 기구를 우리가 현미경이라고 그러거든요. 미세 현미경. 그래서 이제 저거를 이제 실제 수술 부위를 보면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조그만한 부위도 이제 몇십 배 확대가 되면서 조금 절개하고도 충분한 이제 자세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이용해서 좁아진 척추관을 직접 수술하는 것을 이제 미세 현미경 수술이라고 하고요. 네. 네, 또 이제 미세 현미경 수술은 크게 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좁아진 척추관만 넓혀주는 단순 척추관 감압술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척추가 이제 협착증뿐만 아니고 불안정한 척추가 있거나 아니면은 감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강권하게 감압이 필요한 경우에는 척추 유압술이라고 해서 기구를 써서 이제 고정을 하는 그런 수술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현미경으로 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이 미세 현미경 수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 척추관 협착증은 고령의 환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분들에게도 이 수술이 좀 효과적으로 가능할까요? 위험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더 권장되죠. 아. 왜냐하면 미세 현미경 수술 경우에 예전에는 미세 현미경 수술을 쓰지 않을 때는 네. 맨눈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막 크게 절개를 해야 되고 수술도 또 불필요한 또 근육 손상이라든지 인대 손상 뭐 이런 문제도 발생했는데 미세 현미경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장점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보셨다시피 막 확대가 잘 되기 때문에 조금만 절개하고도 수술을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그래서 절개. 제일 첫 예. 번째가 피부를 작게 절개할 수 있습니다. 뭐 조금만 절개해도 수술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상적인 근육, 그다음에 인대, 혈관 같은 게 손상이 가지 않고 수술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협착 부위를 직접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다른 수술을 할 필요가 없고 그 협착된 부위만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회복이 빠릅니다. 뭐 절개도 작게 하고 수술도 필요한 부분만 딱 하기 때문에 회복이 빨라서 일상생활로 복귀가 빠르죠. 네, 네. 그런 장점이 많습니다. 네. 네, 일단 원장님 설명으로는 수술이긴 수술인데 절개도 좀 작고 네. 그리고 좀 회복도 빠르고 비교적 간단한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수술인데 어떻게 간단할 수가 있지?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실제 수술 장면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 보면서 원장님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실제 수술 장면인데요. 예. 저렇게 이제 뭘 쳐다보고 이제 수술하잖아요. 어. 예, 저게 이제 미세 현미경이라는 기구고 지금 왼쪽 손에 들고 있는 게 이제 진동 드릴이라고 해서 미세하게 이제 뼈를 깎아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사용해서 미세 현미경으로 보면 지금 저게 이제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확대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수술 굉장히 부위가 선명하게 네, 자세히 나오네요. 크게 네. 지금 이거는 이제 방송용으로 조금 흐릿하게 해놓은 건데 네. 실제 보면 굉장히 생생하게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도 역시 좁아진 부위에 이제 인대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거를 깎아내고 이제 협착을 해결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저희도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하다 보니까 허리 통증에는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할 텐데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또 그쵸? 하시고 계신 네. 것 같습니다. 일단 미세 현미경 수술 아주 큰 수술은 아니지만 어떤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척추관 협착증은 뭐 보통 뭐 처음부터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 네.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다가 수술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는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통증이 처음부터 너무 심해서, 예, 처음부터 뭐 지속적인 통증, 그다음에 뭐 잠을 잘 수도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너무 심한 경우는 비수술 치료보다는 일단 수술 치료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또 감각 저하 같은 신경 문제가 동반이 되면 보통은 빨리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비수술 치료를 했지만 호전이 없다 이러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되죠.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회복이 빠른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법, 미세 현미경 수술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저희 기다리고 있고요. 평소 허리가 너무 아프고 다리까지 아파요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여러분들에게 맞는 맞춤형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지역번호 02-6938-1666, 02-6938-1666번입니다. 네, 지금 방송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전화를 걸어오고 계신데요. 네. 자,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연결된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셨죠? 방송 지금 막 병원 갔다 와서 지금 TV를 켜니까 예. 아. 저랑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지금 전화를 아이고. 드렸더니 연결이 됐네.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방송 아주 네. 잘 트셨어요. 오늘 이제 허리 통증 네네. 우리 어머님에게 맞는 좀 치료법을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9이에요. 49이시고 어디가 어떻게 예. 불편하시죠? 한 2주 전부터요. 네. 허리에서 그 왼쪽 엉치 밑으로 다리로 무릎으로 발가락까지 갑자기 저리길래 그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어요. 그 허리에 그 신경주사요법이라 그래 그거를 3일을 연속을 맞고 또 낫지를 않아서 다른 병원 지금은 한의원까지 지금 병원을 한 5-6군데를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고 네. 마음고생이 네. 심하시군요. 우리 마음고생 원장님께서 막- 지금부터 네. 네, 원장님께서 지금부터 몇 가지 좀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어느 쪽 다리가 많이 아프시다고요? 왼쪽 다리가요. 네. 허리에서 오른쪽은 괜찮으세요? 예, 오른쪽은 괜찮습니다. 걸을 때 증상이 좀 어땠나요? 좀 심해지시나요? 아니면 걸을 때 괜찮으신가요? 걸을 때가 오히려 조금 낫고요. 네네. 의자에 앉아 있다거나 네. 운전을 조금 오래 하면 왼쪽 다리가 진짜 너무 아파요. 네. 누워서 쉬시면 좀 편하신가요? 누워 있으면은 조금 뭐 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네. 병원에서 뭐 검사해 보신 게 있습니까, 어머님? 처음에는 제가 정형외과를 가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셨죠? 찍으니까. 엑스레이. 예. 네. 찍고 엑스레이 상으로는 별 저기가 없다 네. 그러더라고요. 주사 치료를 3회 하셨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척추관 협착증 쪽보다는 척추 그 디스크,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부르는 허리 디스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또 비교적
2주 전부터 증상이 갑자기 좀 생겼죠. 네. 보통 척추관 협착증은 조금 증상 발생하는 패턴이 조금 천천히 이렇게 오래전부터 좀 발생되고 비교적 갑자기 그리고 걸을 때는 괜찮으신데 주로 앉아서 있거나 할 때는 보통은 좀 디스크를 의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면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보통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라고 하는 디스크가 탈출이 되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다리 쪽으로 증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아마 엑스레이를 찍어 보신 것 같은데 왜 발견이 안 되냐면 이제 엑스레이에서는 주로 뼈가 나오죠, 뼈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는 병은 이제 연골, 디스크라고 하는 물렁뼈가 튀어나와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는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치료를 받으셨다고 했는데도 호전이 없으면 지금 봐서는 MRI 촬영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MRI를 찍어보고 실제 디스크 연골이 얼마나 심하게 신경을 누르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정확한 치료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뭐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지금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밀하게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MRI 촬영하시고 정밀 검사 받으시는 게 먼저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지금 뭐 한의원도 다니시고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마음고생까지 동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원장님 말씀 따라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가시면서 허리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자, 지금 저희 전화 연결 되셨고요. 예, 예. 네, 자, 아. 예. 네, 딴 게 아니고, 네. 목하고 허리가 디스크로 나왔는데, 네. 이게 점점 심해가지고 양 다리까지 이렇게 통증이 심해가지고요. 예. 네. 지금 병원을 다니고 계신 건가요? 예, 정형외과에 네. 계속 물리치료 받고 또 수술 하는 데서 주사로 이렇게 수술실 안에 들어가서 주사로 이렇게 한 치료도 했거든요. 네. 일주일 간격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주사- 차도가 없으신 거죠? 예, 예. 네. 양다리가 이제 네. 이렇게 잡아 뜯는 것처럼 이렇게 막 돌아가지고 이렇게 펴지도 못하고 오그리지도 못하고 온방을 막 기어 다닐 정도로. 아이고. 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심하면은 막 그게 멈춰지도 걸으면 그럴 때 다리를 쭉 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조금 더 예. 자세히 아마 여쭤볼 거예요. 한번 네. 얘기 나눠보세요. 예,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증상이 좀 예. 언제부터 좀 시작이 되셨나요? 증상은 몇 년 됐거든요. 아, 몇 년 됐는데 네. 최근 들어가 네. MRI 사진상 목 허리가 디스크 4번, 5번, 6번 허리도 4번, 5번, 6번이 디스크로 나오더라고요. 아, 네, 진단을 받으셨군요. 예, 예. 그 언제 받으셨죠, 진단을? 그게 한 4, 5년 됐어요. 4, 5년 되셨고 증상이 예. 최근에 심해지셨습니까? 예,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네. 이제 수술실 안에서 이렇게 주사 일주일 간격으로 주사 투입시키는 게 있어가지고 네, 네, 네. 인기를 팔에 맞았고 허리에다가 주사를 4군데를 일주일 간격으로 맞았거든요. 네, 약도 네. 복용하고. 지금 걸을 때 아까 했는데- 쩔뚝 걸으신다고 했는데요. 예예. 힘이 좀 빠지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통증이 심해서 쩔뚝 걸으시는 거예요? 통증 때문에요. 통증도 그렇고 다리에 힘이 또 조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 떨어지시고. 휘청휘청거리고 네. 걸음걸을 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네, 네. 한번 이렇게 통증이 생기면 온방을 막 기어 다니면서 너무 아파가 막 하물을 지를 정도로 네. 아파요. 예. 혹시 대소변은 좀 어떠신가요? 대변, 소변 보실 때 괜찮으세요? 예예. 네. 힘도 확실히 빠지는 걸 느끼신다는 거죠? 예예. 네. 그 통증이 그러고 난 뒤로 네. 힘이 약간씩 네. 빠져요. 4년 전에 검사해 보신 뒤로는 최근에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최근에는 안 했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엑스레이 사진으로 그냥 찍었는데 네네. 전에는 엑스레이 사진에는 안 나타났었는데 네. 지금 엑스레이 사진에는 더 그게 선명하게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미 4년 전에 MRI를 찍고 아마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던 모양이시고 최근에 아마 증상이 좀 심해지신 것 같아요. 네, 양쪽 다리로 통증도 심해지고 이제 문제는 지금 제일 문제는 보니까 힘이 좀 떨어지신다고 하시는 게 조금
제일 문제신 것 같네요. 네, 네. 그런데 예. 이제 지금 최근에는 또 검사를 또 안 해보셨고요. 그래서 제일 예. 네 지금 엑스레이 사진 그것밖에 네네. 안 찍었어요. 네네. 엑스레이 그 상으로는 지금 어머님 그 신경 증상을 나타낼 수가 예.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상이 최근에 심해지셨으면은 디스크가 탈출이 더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전보다 예. 악화됐을 예. 가능성이 항상 있어서 증상이 심해지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하는 변화가 있을 때는 항상 이게 체크를 다시 해봐야 돼요. 네, 그럼 양 다리가 네. 이게 발목 있는 이 종아리 있는 쪽에 양 다리가 이렇게 네. 손으로 잡아 뜯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게 네네네. 네. 단순히 지가 아니고 이렇게 네네. 뭐라고 고통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네네. 어머님은 지금 빨리 병원, 근처 병원, 척추 예. 전문의가 있는 곳으로 좀 가셔야겠네요. 가서 빨리 상담을 하고, MRI 촬영도 해보고, 이전에 비교해서 이제 악화가 됐는지도 확인을 좀 하셔야겠어요. 예. 계속 물리치료를 받고 지금 거기 지금 정형외과에 계속 다녔거든요. 지금 네네네. 어제까지도 다녔어요. 네. 주사 치료도 좀 하신 것 같은데 별로 효과가 없으셨나 보네요. 예, 주사 치료도 일주일 간격으로 약도 네네네. 복용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효과도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고 증상은 계속되고 이러면은 지금 힘도 빠지는 상태시기 때문에 빨리 검사를 해서 원인이 디스크가 이전보다 악화됐는지를 빨리 체크를 하고요. 네. 예, 필요하면은 거기에 이제 주사 치료 말고도 할 수 있는 다른 치료가 많이 있으니까 네. 빨리 치료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원장님, 물리치료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새로운 검사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좀 더 파악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원장님 네. 오늘 소개해 주시는 미세현미경 수술 있잖아요. 네네. 이건 디스크와는 또 치료법이 아닌가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는 척추관 협착증의 미세현미경 수술인데 네네네. 사실은 디스크에도 미세현미경 수술을 합니다. 저기 아까 보이는 기구랑 그다음에 수술 방법은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디스크라는 것 자체가 사실 척추관 협착증과는 조금 다른 병이잖아요. 네. 그래서 수술 내용이 조금 틀려진다는 것뿐이지 기본적인 미세현미경이라는 기구를 써서 네. 최소한의 절개를 하고 정확한 수술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똑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전화 걸려오고 네. 있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예, 지금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되셨고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올해 연세가 일단 어떻게 되세요? 지금 현재 나이는 비밀인가요? 나이는 43입니다. 43시고, 예. 예. 어떻게 불편하신지 우리 원장님에게 좀 자세히 한번 통증을 설명해 주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2012년도에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말씀하시면 어디 됩니다. 멀리 계신 예, 건 예. 아니시죠? 예. 네, 설명해 예, 주시겠어요? 어떻게 불편하신지요? 네. 2012년도에 그 카이로프락틱이라고 하는 그 활법이라는 허리 마사지 치료를 받다가 네. 강한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허리에 섬유륜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네. 예, 그 뒤로 이제 뭐 주사 치료도 하고 뭐 시암기 보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했는데도 증상이 호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병원을 다녔는데도 MRI 상으로는 신경마비는 하나도 없고 네. 그냥 급성 섬유륜 파열이라는 진단만 받고 운동 치료해봐라 뭐 해봐라 했는데 지금 현재 3년째 뭐 어떤 치료를 해봐도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최근에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판명을 받았어요. 근데 혹시 이제 원장님 혹시 디스크 내장증에 대한 치료법은 따로 네네. 없는 건지 네. 척추관 협착증은 아닌 것 같은데 네네. 디스크 내장증이 네, 좀 좀 생소하네요. 네. 디스크 내장증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허리 디스크 하는 병은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연골이 튀어나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디스크 내장증은 튀어나오지는 않더라도 네. 쉽게 말하면 연골 내부가 망가지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이 망가지면서 우리가 디스크 연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충격 흡수 기능, 그러니까 우리 체중을 받아내고 정확하게 이제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히 뭐 앉은 자세가 힘들 수도 있고요. 오래 앉기 힘들고 허리를 굽히거나 할 때도 통증이 있고 또 뭐 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도 지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탈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수술은 처음부터 고려를 잘 하지는 않고요. 네. 대부분 일반적으로 하는 치료는 아까 그 제가 화면에 보셨던 뭐 약물 치료, 물리 치료부터 쭉 순서대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들어보니까 거의 3년이시거든요. 3년. 이거는 만성 통증화 되셨어요, 이미. 그래서 아마 이전에 아까 설명해드린 그런 치료들을 여러 번 반복하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치료, 그 다음 단계 치료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디스크 내장증이 있을 때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가 신경 주사 치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주파 열 응고술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디스크 내부에 가는 선을 넣고 그 내부에 문제 있는 곳에 위치시킨 다음에 디스크를 일부 태워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술이나 비수술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내가 생활을 할 때 지장이 있다. 예, 너무 괴롭다. 이러면은 최후에 고려하는 거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라고 해가지고 그 디스크를 싹 제거를 해버리고요. 그 안에 인공 디스크라고 하는 우리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인공 디스크를 삽입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최후에 고려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자, 네. 인공 디스크 혹시 태진 씨 받으신 거 아닌가요? 네, 제가 그죠? 예. 네. 근데 어쨌든 최후의 방법인데 굉장히 너무... 안 좋으셨나 봐요, 허리가. 아니, 허리가 많이 안 좋았었고. 그러니까요. 예. 예, 갑자기 전화 저에 대해서 주신 너무 분은- 많은 거를 오늘 밤샘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네,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지금 네. 아직 뭐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치환술 같은 건 최후에 이제 음.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화 연결 주셨던 분께서 빨리 또 괴로움에서 벗어나셔서 네. 좀 웃는 모습으로 생활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전화 연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특히나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전화 주시면은 더 자세한 정보 얻으실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026938-1666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죠. 026938-1666번으로 전화 연결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전화 연결 또 되어 있나요?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제가 병명을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네. 그 1년 전에 MRI 찍으니까 디스크라 해가지고 네. 그 증상이 좀 있어서 올해 초부터 또 이상해서 MRI 한 번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협착증이라다 아. 이야기를 하고 네. 제가 그 오른쪽 다리 쪽으로 허리, 엉덩이, 허벅지, 장단지, 발목까지 계속 저리요. 아이고. 그런데다가 한 따뜻하게 10분 정도 이상 누워 있지를 못해요. 지금 아버님 그러면은 지금 협착증 진단 받으신 다음에는 어떤 뭐 시술이나 이런 거 받으신 건 네. 있나요? 최근에 이제 올 연초에 하도 저리고 계속 아파서 MRI 찍으니까 협착증이라는 그런 말도 들었고, 네. 그래서 뭐 계속 저리지만은 그래도 뭐 운동하면서 막 일이 좀 댕겼거든요. 나름대로 막 이렇게 조금 뭐 일이 하고 했는데, 네. 이게 아직 안 시술 같은 건 안 멈춰지고 받으신 계속. 거죠? 예, 수술 같은 건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겁이 나서. 네. 자, 그럼 원장님 지금 나와 계시고 오늘 척추관 협착증 저희가 주제니까요. 한번 말씀 네. 들어보세요. 네. 예, 예.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수고 많습니다. 네네. 그 증상 시작된 게 작년부터 원래 시작되셨습니까? 시작된 거는? 원래는 한 10년 됐습니다. 원래 오래되셨고. 그러면 이제 심해지신 게 올해 초부터 좀 심해지셨습니까? 예, 그렇게. 그러면 이제 최근에 다시 그때 올 초에 MRI를 찍으시고 협착증이 예. 있다고 이야기를 들으셨네요. 예. 네, 그리고 치료는요? 치료는 따로 하신 건 없으세요? 조금 전에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주사로 약물려 갖고 완화시키는 거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그걸 그거를 했는데도 그러시- 효과가 별로 없으셨나요? 예, 좀 없는 편이네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따로 치료를 안 하시고 쭉 지내셨던 거군요. 예, 만했다기보다도 뭐 이런 데 가서 좀 만만치는 데 가서도 해보고 나름대로 네.
집에서 하는 운동기구 해갖고 거꾸로도 매달려보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하고 있게. 네. 지금 제일 불편하신 자세라든지 생활하실 때 동작이 있습니까? 뭐 걷는 거라든지 서 있는 거라든지 앉는 거라든지. 반듯하게 누워 있는 게 최고 힘들고요. 아, 그러면 다리 쪽으로 통증이 쭉 내려오세요? 예, 엉덩이부터 아파서 못 누워 있고. 걸을 때는 좀 어떠십니까? 걸을 때? 걸을 때는 참을 만한데 네. 오히려 가만히 서가 있으면 더 네. 통증이 심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첫 번째로는 뭐 디스크 이야기를 들으셨다가 또 이번에 올 초에는 또 협착증 이야기를 들으셨다가 이렇게 예.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증상도 이제 다리 쪽으로 신경 증상이 있으시고 봐서는 협착증만 따로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크도 아마 같이 튀어나오면서 협착이 아마 동반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진을 보면 뭐 정확하게 알겠지만 네. 네, 그런 상태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을 때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신경 주사 치료는 이미 해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효과가 별로 없어서 아마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여기저기 치료도 좀 다니시는 것 같네요. 근데 보통 지금 올 초면은 지금 한 4, 5개월 이상 지났거든요. 치료했는데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사실은 그때부터는 좀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미세 현미경 수술 같은 거를 이용하게 되면 만약에 뭐 몇 군데 있지 않고 협착증이 뭐 한 군데 내지는 뭐 두 군데라면 사실은 큰 수술을 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빠른 시간 내에 협착 부위를 해결하고 신경을 눌리게 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면 보통은 회복되실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십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척추관 협착증에 좋은 치료법인 이 미세현미경 수술 계속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자, 원장님 이번엔요. 네. 좀 이 미세현미경 수술을 해서 좋아진 치료 사례들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소개를 자료 좀 준비했습니다. 해드릴게요. 네. 네. 이제 사진에 보시면 이제 67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게 전형적인 이제 협착증의 증상이 있었던 분이시죠. 이제 허리도 아프지만 양쪽 엉덩이도 아프고 또 양쪽 다리 통증이 있는데 이제 특징적으로 걸을 때 통증이 심해서 쉬었던 분이고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하셨던 분이에요. 뭐 물리치료도 하고 약도 드시고 또 주사 치료도 여러 번 하시고 이제 몇 개월 동안 치료했지만 효과가 없어서 이제 오셨던 분이고요. 왼쪽에 이제 사진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제 빨간 동그라미 안에 그 삼각형 공간이 이제 좁아져 있는 협착증으로 진단이 됐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세 현미경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주변부의 좁아진 부위를 다 제거하고 신경이 이제 눌리지 않게 이렇게 해드리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수술 후 사진이 보면 이제 동그라미 안에 보면 공간이 상대적으로 왼쪽에 비해서는 훨씬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얀 부분도 많이 네네. 보이고요. 그게 이제 신경 공간이 넓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회복이 됐던 분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좀 고령의 나이의 환자가 아니었을까? 67세 남자분이시죠? 네. 예, 수술로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수술이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두려워하실 수도 있으나 좀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라는 생각도 들고 절개 부위도 굉장히 작고 회복이 일단 굉장히 빠르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일단 수술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간단하게 말하지만 일반 시청자분들은 수술이라고 들으면 부담되죠. 일단 겁도 나시고 네.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염려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이 미세 현미경이라고 하는 수술은 장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이시라도 고령이시지만 이렇게 절개 부위도 작게 하고 또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한의 절개, 그다음에 근육이라든지 정상적인 인대, 혈관 손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그 부위를 수술을 할 수 있고 회복도 빠르고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빠른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점 다시 한번 좀 알아봤고요. 네. 자, 원장님 이어서 또 다른 환자 사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사례 한번 네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분은 이제 56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양쪽 증상이라기보다 이제 왼쪽 엉치 그다음에 다리 통증이 심했고 역시 이제 걸으면 통증이 심해서 치료를 했던 분이죠. 그런데 효과가 없었고 왼쪽에 이제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이제 그 빨간 동그라미 내부에 거꾸로 된 이제 신경 통로가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였고요. 네. 오른쪽 이제 슬라이드의 수술 후 상태를 보시면 역시 이제 그 삼각형 공간을 넓혀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제 신경이 잘 보이면서 이제 넓어지면서 증상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또 다른 자, 이어서 또 다른 사례인가 봐요. 아, 네. 이거는 제가 아까 그 미세 현미경 수술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앞에 보셨던 두 분은 이제 단순 감압 수술이었고, 자, 이분은 이제 협착증도 있지만 전방 전이증이라고 해서 지금 동그라미 이제 내부에 이제 협착증도 있지만 4번 뼈, 5번 뼈가 4번 뼈가 이제 앞으로 밀려나가는 전방전이증이라고 부르는 그런 불안정성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성이 동반된 협착증은 단순 감압술만 하지는 않고요. 예, 보통은 기구 고정이라고 하는 척추 유압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비교를 한 건데 수술 전 사진에 보시면 맨 왼쪽이네요. 보시면 4번 뼈랑 5번 뼈 사이에 4번 뼈가 5번 뼈에 비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그런 불안정성이 있어서 이제 수술은 옆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 내부에 이렇게 뭐 하얀 목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못으로 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예. 그리고 이제 특수 합금으로 된 기구를 이용해서 윗뼈와 아랫뼈를 고정하는 이걸 이제 유압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수술을 같이 이제 시행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되어 있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십니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0입니다. 60이시고 네. 어떻게 예. 불편하세요, 허리가요? 디스크 증세로 그 병원 진단을 받았거든요. 언제 받으셨죠? 한 1년 됐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근래에 좀 너무 다리에 당기는 게 심해서 이제 척추에 주사 맞는 그 치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픈 것은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른쪽 다리가 꼰지발을 쓸 수가 없으니까 걸음걸이가 불편해요. 이렇게 절룩거리고. 네. 조금 더 원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몇 가지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한번 예. 잘 들으시고 또 답변해 주세요. 네, 네. 예,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감사합니다. 오른쪽 다리로 아까 그 말씀하신 증상이 비교적 예. 최근에 생기신 건가요? 한 올 초,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아, 네. 오른쪽 발을 들면은 이렇게 힘이 없이 그냥 주저앉는 그런 네네네. 증세입니다. 오른발만. 그래서 이제 신경 주사 치료 같은 거를 같이 하셨나 보네요. 했고요. 했고 하다 보니까 좀 안 좋아져서 저 나아지지 않아가지고 네. MRI 촬영을 해보라 해서 한 일주일 전에 MRI 촬영을 했는데 네.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아, 디스크가 아니고요. 협착증이다. 예, 네. 예. 그래서 이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아픈 증세는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네, 네, 네. 지금 걸을 그런데- 때 아까 좀 다리 힘이 좀 없으신 것 같던데 힘은 좀 오른쪽 어떠세요? 다리가. 예, 오른쪽 다리가. 힘이 좀 많이 없으신가요? 아니 다리에 힘은 뭐 없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안 하는데 네. 오른쪽 그 앞팔꿈치를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아, 네, 앞발을 이렇게 올리면 잘 설 수가 없네요. 예,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발목 근처 관절에 예. 마비 증상이 좀 같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예. 발목을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할 때 쓰는 신경이 예. 눌리게 되면 어떤 분들은 예. 힘이 좀 빠지게 되는데 그 증상이 아마 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병원에서는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마비 예. 증상이 발견이 되면 보통 수술을 권유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네, 하고. 왜냐하면 마비 증상 같은 경우에는 오래 두게 되면 사실 치료가 지체되면 회복이 좀 예.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통증은 심하지 않지만 마비가 있어서 보행이 힘들 때는 보통은 예.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근력 회복, 그러니까 마비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을 권유를 예. 하죠. 보통 네. 이제 예. 비수술 치료를 하게 되면 근력 예. 마비는 사실 잘 회복이 되지는 않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마 말씀하시는데. 수술을 하라고 권유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근력 마비 증상이 확실하시면 그거는 예. 수술을 하는 게 맞으세요. 네. 예,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막 통증이 그렇게 심한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마비면 더 이제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잘 보시고 하면 좋겠고요. 원장님, 네. 이 미세현미경 수술 저희가 오늘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네. 좀 주의할 점이라던가 아니면 좀 이렇게 뭐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장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크게 걱정할 문제는 없는데 몇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이제 수술 후 관리인데요. 보통 이제 수술 후에도 뭐 수술 다음 날부터 활동하고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지만 네. 이제 한 달 정도는 뭐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허리를 이제 쪼그려서 앉아서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동작만 한 달 정도만 조심해 주시면 그 외에 나머지 일상적인 생활은 다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런 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수술 후에는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네.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1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달려라 병원의 정호석 원장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 치료에 효과적인 수술, 이 미세현미경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계속해서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광고가 나가는 동안에도 전화는 열려 있습니다. 026938-1666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제 2부 준비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손상되기 쉬운 무릎 관절 치료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청자 전화 연결 참여해주시는 분께는 추첨을 통해서 클레어스에서 생활용품을 네. 또 중고에 발견해서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2부에도 계속해서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